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시 원서 접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바람만 불어도 걱정 근심 가득한 우리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어쩌면 부모님들께서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알면 9월 원서 접수 때 할 후회를 조금 덜하게끔 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후회 없는 선택은 없겠지만 고3을 처음 겪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잘 듣고 우리는 후회를 덜하는 고3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 고3 학생들이 9월에 가서 덜 후회하도록 아쉬움을 줄이고 자신의 선택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1등급이야 학교에서 잘 챙겨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잘 보여서 대학에 합격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방송을 찍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정답을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를 보는 고3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불안함과 걱정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고 오랜 기간 시험을 보고 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학업적 한계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막 학교에서 수시 안 쓸 거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본인은 이런 걱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쟤도 수시 안 쓰는데 내가 수시를 써도 될까? 욕심이 내가 너무 많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4월 중간고사를 보고 수시를 안 쓴다고 해도 생각보다 거의 다 수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형,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의 목표를 꾸준히 유지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항상 불안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삶이 아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며 발전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고3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적인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멘탈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3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부해라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들도 많이 있겠죠. 대학교 가서 놀아라. 고3이 아직도 핸드폰 하니? 맨날 누워만 있니? 고3인데 공부해야지. 등등 공부해라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말들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할 말이 있지요. 이제 핸드폰 몇 시간 만에 처음 봤는데. 이제 한판 게임한 건데. 사실 고3 시험 기간엔 공부 빼고 다 재밌습니다. 사실 이렇게 벽만 봐도 재밌습니다. 저는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잔소리를 하거나 핀잔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대학을 낮출 뿐이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란 말 들으면 어떤가요? 이미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란 소리 들으면 더 공부하기 싫어지지 않나요? 한편으로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뚜렷한 재능이 있어도 뚜렷한 재능이 없어도 학습하는 노력과 과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는 공부를 안 할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할까요? 요가 선생님들은요, 전부 다 공부를 합니다.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배움을 얻는 방법을 연습하는 단계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학이 그런 학생을 선호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요.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관적으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9월에 알면 이미 늦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어머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판단합니다. 뭐 정확한 등급은 몰라도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정도는 아시리라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아이의 진로, 즉 지원 학과가 내 등급대에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봄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등급의 학생이고 의류학과를 희망한다고 한다면 내 성적대로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의류학과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의류학과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서울대, 그 다음에 숙대, 한양대가 이렇게 있네요. 3.0등급의 일반고 학생이 지원하기에는 다소 높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서울을 희망하고픈 등급대이기도 하고요. 2학년 때까지 의류학에 관심이 많았다면 우리 학생은 의류에 대한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공부하고 준비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렇다면 3학년 때는 산업에 대해서, 마케팅과 소재에 대해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3등급 때지만 생기부의 우수성을 더한다면 이렇게 성신여자대학교의 의류산업학과라든지 글로벌 패션 산업학부, 그 다음에 동동여대, 세종대, 서울여대 등등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월까지 의류에만 고집을 한다면 물론 성적이 매우 높아서 안정으로 패션 산업에서도 붙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내가 받은 점수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학과에 대한 전공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대학교를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준비하고 있는 학과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준비한 학과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에 많지 않다면 서둘러서 1순위 학과와 2순위 학과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패션 산업학과와 의류학과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양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션 이론, 드로잉, 그 다음 디자인, 그 다음에 소재, 구성, 앤드 패션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고요. 서울여대도 볼까요? 패션 이론, 드로잉, 3D, 소재, 구성, 패션 비즈니스 등등 이렇게 마케팅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선생님, 둘 다 똑같이 배우네요. 그럼 똑같이 준비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는 과목은 패션 산업학과와 의류학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패션 산업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케팅이나 제품 분석이나 평가를 좀 더 생기부에 넣어주신다면 더 좋겠지요. 우리는 여기서 의류학과와 패션 산업학과가 준비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가 디자인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던 의류학과가 소재도 해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마케팅과 드로잉 및 한국의 의복 역사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 파악해보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활동을 해본다면 막연한 의류학과를 준비하기보다는 더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 4월 달에 이 시기에 이런 자료들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모든 학과들은 이렇게 준비해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겠어요? 왜 갔습니까? 당연히 성적 맞춰서 지원했겠지요. 교수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오케이 알겠어 너 성적 맞춰온 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학교도 많은데 왜 꼭 우리 학교여야만 하는 거니?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어? 이런 뜻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이 학교만의 특수성 및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학과의 탄생과 지금까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면 어느 대학을 지원하셔도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학과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보고자 선호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국민대학교 건축학의 경우 이렇게 장식미술학과, 생활미술학과, 의상디자인학과와 함께 조형학부로 신설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학과를 개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대 건축의 경우는 인간의 쾌적함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포함한 건축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학과이지만 다른 분위기의 학과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지요. 이를 잘 이해하시고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내신다면 막연하게 생기부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조금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공 역량은 동일하겠지만 그 역량 속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모든 학생들이 다릅니다. 생기부를 분석한다면 국민대에 어울리는 생기부가 있을 것이고 경희대에 어울리는 생기부가 있으실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뽑아줄 대학교를 먼저 알고 준비한다면 그게 커리큘럼이든 학과 소개이든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준비해 본다면 내가 합격률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컨설턴트가 아니어도 부모님께서 충분히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마다 정리를 하고 커리큘럼을 보면서 나의 생기부를 보완하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대학을 미리 찾고 준비하자였습니다. 첫 번째, 나의 성적에 맞는 대학에서 내가 준비한 학과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두 번째, 파악하고 난 다음에 1순위 학과와 2순위 학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학과의 커리큘럼을 비교하고 보면서 내가 추가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범위에서 어떤 특성과 차이점의 학과가 있는지를 정리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녹여낼까, 이렇게 5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수능 최저를 맞출 필요가 있나요? 준비 안 해도 되겠지요? 맞춘다면 얼만큼 맞추고 몇 과목을 맞춰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르더라도 합격이 가능할 것이고 수능 최저를 아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경쟁률도 높고 성적도 높아진다라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면접도 없고 서류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신 성적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고려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도 있고 서류도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의 느낌이 다소 있는 교과 전형인데요. 한양대는 1.38에서 1.53, 고려대는 1.74가 70% 컷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신 공부만 준비하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라면 성적이 이렇게 높아질 것이고 학생들이 귀찮아하는 수능 최저나 서류 등이 있으면 성적은 다소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수능 최저를 몇 개를 맞춰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때는 교과 전형에서는 3과목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고 연대는 최저가 없고 고대는 이렇게 학추가 3개 합, 성균관대 학교장도 3개 합, 서강대 고교장도 3개 합, 서울시립대도 3개 합, 그리고 중앙대 직윤도 3개 합. 1등급 대 친구들은 의치한 약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있기에 최소 3개를 준비해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양대나 연대를 교과 전형으로 써야 하는데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1등급 중반 혹은 후반부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 3개를 맞춰주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2등급 때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몇 개나 맞춰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는 몇 개를 맞춰야 하는지 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풀을 정해보는 겁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는 2등급 대학은 아니지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까지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다 놓았고요. 올해의 경우는 교과종합평가 30%가 더 들어가니까 표면적인 성적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이렇게 등등등은 다 2개 합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등급 학생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3등급이 많이 합격하는 대학교들을 보면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오히려 이 분포 구간, 3등급 구간에서는 수능 최저만 잘 맞춘다면 내가 교과 전형으로 쓰지 못할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위에 보이시는 서경대, 한성대, 가톨릭대, 경기대는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3등급 학생들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능 최저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여드리자면 3등급 대 학생들이 서경대, 한성대, 경기대, 가톨릭대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합격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준비한다면 위와 같은 이름 있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능 최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보다 학원 선생님 혹은 주변에 교과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자세히 본인에 맞는 학업 방법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3등급 대 친구들까지는 수능 최저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면 내가 받은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현재 4월이니까 아직 11월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이론을 습득했다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나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합전형과 수능 최저를 함께 보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만 말하면은 뭔가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학업 전문가들과 회의를 조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방송 주제가 9월에 알면 이미 늦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해봤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재수 종합반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수생 유입은 6월보단 9월에, 9월보단 수능 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몇 %씩 떨어지는 경우가 이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과에서 교차 지원으로 문과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해도 만족할 만한 대학 라인을 꾸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가능하면 수시로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 6월 모평 전에 1회 독도 안 푼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도 수능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 꼭 6월 모평 전에 꼭 한 회 독씩이라도 풀라고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 과목만 집중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3 현역 학생들의 경우 국영수보다 탐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과의 경우는 그게 더 심합니다. 3평 보고 탐구 과목 안 나온다면 6모까지 탐구만 푸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수생의 6월 유입과 본인의 국영수의 소홀함이 더해져서 한 등급씩 이렇게 본인의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마치 시소 게임처럼 우리는 한 과목이 오르면 한 과목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한 과목만 집중하는 공부 방법은 피하라고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 평가 요소 비율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 평가에 맞춰서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연고 서성한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의 경우 학업 역량을 이렇게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D 이렇게 7등급으로 학업 태도는 A, B, C 등급으로 그리고 학업 외 소양은 A, B, C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연대 화루도 마찬가지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70%나 본다고 하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계열 적합이나 학업 우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학업 역량이었습니다. 서강대도 500%, 성균관대도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 이를 합치면 500점이 되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종합 성취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더해서 500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연고, 서성한 라인을 종합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학업적인 면모가 우수한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는 변함이 없겠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서연고, 서성안에 오는 학생들은 모두 다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입니다. 그 모두 잘하는 학생들에서 내가 1.3등급인데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한다면 그 외에 전공성이나 학교의 인재상에 맞는 역량들이겠지요. 서강대나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전공 적합성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성장 가능성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전교권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뽑히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역량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음은 중경 외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의 공통점은 종합전형으로 두 가지의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진 않지만 이번 경희대학교 교과전형의 경우는 교과전형 30%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도 종합전형이 두 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종합전형을 두었을까요? 라는 비판적 사고를 가져본다면 뽑고자 하는 선발 인원의 범위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대학교 다빈치와 탐구형은 뽑는 역량이 다릅니다. 다빈치, 탐구형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빈치는 여기 나와 있는 통합 역량이고 융합적인 학생을 선호하는 반면에 탐구형은 전공성이 뚜렷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다빈치는 일반고, 특목고는 탐구형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사실 뽑히는 고등학교를 분석해보면 일반고의 특목고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선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 생기부에 따라서 어떤 전형을 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이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고 학생들은 한 장씩 꼭 쓰는 외대의 경우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서류형의 경우는 생기부 좋고 서류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과 반대로 학업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반대로 면접형의 경우는 오히려 계열에 대한 적합성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준비하는 학교가 어떻게 선발을 하고 평가하는지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9월까지 내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면접고사 또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면접의 평가 요소를 지금 알아야 돼? 라고 질문하신다면 물어보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면접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경희대, 국민대, 동국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학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는 평가 요소에 학업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경희대는 인성을 보면서 전공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즉, 공동체 정신과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물어본다니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우수한 결과물이 나온 활동을 만들고 그 활동은 전공과 깊게 연결된다면 그 활동은 꼭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보는 거죠. 국민대 프런티어는 어떨까요? 도전 정신을 본다고 합니다. 도전에서 성공을 했다면 어떤 지식을 얻었고 실패를 했다면 어떤 부족한 점을 찾아서 다시 도전해봤니? 그렇다면 2학년 때 활동에 관심만 가졌거나 활동하다 실패한 것들을 한 번 더 보완하고 도전해 본다면, 그리고 그 활동이 생기부에 있다면 국민대는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이며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동국대 전공성과 인성 및 사회성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전공에 대한 활동이 인간 사회가 이롭게 되는 그리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더 좋겠지요. 이처럼 학교가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목표 대학에 맞춰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해 주신다면 더 훌륭한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것들 다 기억이 나나요? 정말 내가 한 활동이 맞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독서 목록에 있는 그 수많은 책들 전부 다 읽어보았나요? 아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면접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자면 면접은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부분임에도 단순히 대화 or 인터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비중만큼이나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겠죠. 그때까지 자기소개서랑 완벽한 원서 접수를 위해 힘내시겠죠. 그 다음에 11월 17일 날 수능입니다. 수능 최저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면접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면접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학교에서 한 활동을 하나 둘 정리해 보는 겁니다. 수행평가 끝났으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과목명, 그 다음에 뭐 학기, 동기, 활동 내용, 결과, 배운 점, 어려운 점, 극복한 점 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 작업은 고1 학생들부터 시작하셔도 매우 좋습니다. 고1, 고2의 경우는 면접이 축소된다고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는 고1, 고2의 경우는 이 시점에서 면접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면접을 기억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뭐 활동에 대한 질문들, 동아리 시간에 뭐 했어? 교과 시간에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전공에 대한 지식을 좀 알고 있니? 보고서 이거 했다는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에 뭐 했고 그 동기가 활동이 무엇이고 활동 결과를 정리해 놓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활동했는지는 이미 수행평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진짜 했니? 라고 묻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부연 설명해봐. 그래서 넌 지금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과 어려움을 말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 해결 능력도 보여드린다면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수능을 위해서라도 면접 준비는 지금부터 하심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 보면 내가 커리큘럼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금방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독서 목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께서 하셔도 참 좋겠지만 부모님께서 이 책의 내용 정리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부모님께서 인터넷 자료를 찾아 내용 정리만 해주시고 그 귀한 자료를 받아서 학생들은 이렇게 5개의 정도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면접도 금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언제 다 읽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적어 놓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9월에 알면 이미 늦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시 처리되었을 때 어머님들께서, 학생들께서, 그리고 컨설턴트가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이라는 아쉬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어차피 만날 거라면 빨리 만나서 우리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잠시 후에 1대1 방송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질문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